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라클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라클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오라클 클라우드는 얼마나 성장할까?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리더인가? 마지막으로 언제 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자, 수익 창출에 관한 것입니다. 오라클은 이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ERP, SCM, HCM 등이 있습니다. ERP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마케팅, 전무, 인사, 회계 업무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SCM은 공급망 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이고요. HCM은 인사관리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요, AI, 머신러닝, 애널리틱스,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등이 있습니다. 25년 4분기 그러면은요, 3월, 4월, 5월을 말합니다. 오라클의 수익은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지원, 두 번째가 클라우드 라이선스 및 온프레미스 라이선스, 세 번째는 하드웨어, 네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바로 74%를 차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지원입니다. 그 다음이 클라우드 라이선스 및 온프레미스 라이선스로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SaaS하고 IaaS가 있는데요. SaaS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마치 서비스처럼, 서비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서비스, 수도 서비스 이런 거죠. 이처럼 서비스처럼 이용하고 고객이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즉 대금을 오라클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고객 기업이 이용할까요? 앞에 나온 ERP, 즉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CRM, 고객관계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객이 자사의 서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바로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고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라클 회사의 클라우드에 ERP, CRM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에 들어와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고요? 그건 고객이 자체 서버에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둘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한 기술을 이용하니까 그 기술을 고객 기업으로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전문 업체인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인프라를 고객 기업이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라이선스 지원 그러면은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죠. 또 패치도 필요하고 기술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라이선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오라클의 이 클라우드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인프라가 있는데 이것들을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용하는 것이 이아스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 항목으로서 클라우드 라이선스 및 온프레미스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수익을 말하는데 온프레미스 그러면 고객이 자사의 서버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객이 자사의 서버에 ERP나 SCM 이런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수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니까 이 오라클의 클라우드가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항목을 보면은 SaaS하고 IaaS, 여기 있는 ERP는 SaaS에 속합니다. 자, 여기는 IaaS, SaaS, 3빌리언, 3.7 빌리언, 이걸 합하면은 전체 클라우드 레비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라클의 net 즉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19%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지원은 25년 4분기에 별로 성장이 없습니다. 0.8% 정도요.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 즉 이아스하고 사스하고 이렇게 합한 것, 이것은 전년 대비 거의 27% 성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방식이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라이선스 스포트 부분은, 즉 라이선스 지원은 이렇게 성장률이 많지 않습니다. 자, 오라클 클라우드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회계연도 26년에 대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26년도에 전체 클라우드 매출은 4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RPO 그러면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즉 오라클이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아직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죠. 자, 이것이 25회계연도에는 41% 증가했었는데요. 26년 회계연도에는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문이 막 밀려오고 있는데 오라클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클라우드 시설을 굉장히 많이 증설해야 되겠죠.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성장률이 26회계연도에 40%를 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의 주당 순이익, earnings per share를 보면은 26년도에 12, 27에 20.9%, 28년도에 20.3%, 29년도에 21.33%. 이렇게 성장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라클도 클라우드 리드라고 할 수 있을까? 2021년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매우 큰 수요로 인해서 역량의 부족을 경험한 하나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 있어서의 경쟁 기업들은요, AW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인데요, 이들하고의 차이도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의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요, AI 기반의 거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오라클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경쟁사들보다도 더 많은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라클은 이제 리드에 속하고요. 그리고 ability to execute, 즉 실행 능력, 역량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회사를 이제 거의 따라잡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클라우드 수요 증가의 규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수익 대비 자본적 지출의 비율을 살펴봅니다. 최근 분기에 분기 매출의 거의 절반을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량 구축, 즉 KPX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23년도에 좀 많이 투자를 했었고, 최근 분기에 와서 투자를 급속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용량 증설은요, 오라클의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ERP 같은 거요. 그리고 오라클은 또 데이터베이스로 유명하죠. 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퓨전 클라우드 ERP, 즉 이것은 SaaS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14% 증가했었는데 25년 4분기에는 22% 증가했습니다. 26년 회계연도에 클라우드 수익이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수익 성장은 약 16%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치킨 알파에 나타난 포워드 레비뉴 그로스, 수익 성장은 16%보다는 조금 낮은 14.46%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의 5년 평균 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년 비해서 오라클의 수익이 8.3% 성장했었는데 포워드 수익 성장을 보면은 14.46%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라클의 5년 평균 성장률이 이렇거든요. 이것이 2배가 넘는 그런 성장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라클 주식 언제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자, 한번 봅시다. EPS의 업 리비전이 17인 반면에 다운 리비전은 12개밖에 안 됩니다. 레비뉴의 업 리비전은 31개인데요. 다운 리비전은 1개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라클의 실적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죠.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209달러 정도 되는데요. 주가는 이것을 초과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주황색은 여기 있는데 현재 주가는 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가가 내려와서 이 목표 주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매수 찬스가 되겠죠. 주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양봉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를 보면은 89.3이에요. 70을 넘었었고요. 가열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매수하면은 물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정을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색선이 기준선이거든요. 여기에 지지를 받고 양봉을 나타낸다든지 또는 스냉스팬 1에 지지를 받고 양봉을 나타낸다면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미국 주식으로 수공하기였습니다.